이쯤 얘기를 드리면 노트가 좀 대단한 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페럴은 완벽히 독학자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험프리 데이브라는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좋은 곳에 있었고, 근데 진짜 독학자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뒤져봤어요. 남북전쟁 당시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아버지가 요즘 유행하는 그 TV 프로그램 자연인이다. 거기에 나오는 자연인이었어요. 링컨이 15살, 우리 나이로 하면 17살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까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산에서 나무만 하는데 그 동네에, 읍내에 한 6점 몇 킬로를 걸어가면 있는 읍내에 떠돌이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열었다는 소문이 나요. 학교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 학교를 갑니다.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큰소리 학교예요. 큰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을 읽는데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를 안 읽으면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애들이 책 읽는 소리가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막 읽는 거예요. 거기에 이 17살이니까 다 큰 링컨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링컨이 하면서 보니까 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조그만 자기 서재를 만듭니다. 그 동네에 이제 넉마주의 거기에 버려진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철로 역정, 뭐 걸리버 여행 이런 걸 해서 5권을 이렇게 해서 자기 서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남은 널빤지에다가 숯으로 그거를 뺏겨 쓰고 뺏겨가지고는 이제 숲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으니까 이게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링컨이 그 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에 아주 이쁜 아가씨를 보게 된 거예요. 산에서 맨날 나무만 하던 애 눈에는 뭐 세상,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이제 그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가 그 있는 5권 책에서 좋은 글을 뽑아가지고 조그만 종이를 갖다 엮어가지고 노트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쓰고 그다음에 그걸 딸딸 외워가지고 그 애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울부는 거예요. 그 애인이 그걸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넉마가 굉장히 사업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를 만들 때 넉마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상하게 법전 있잖아요. 전집이 있었어요. 링컨이 세상 처음 보는 그 멋진 책인데 그거를 갖다 이제 숲에 들어가서 막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고 나서 링컨이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해. 학교도 안 다니니까.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돼요. 그때 링컨이 변호사가 될 때 뭐가 있었을까요? 노트가 있었어요. 그 넉마에서 주워 이렇게 찢은 그 노트들을 꿰매가지고 노트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링컨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연설을 할 때마다 그것들을 갖다 자기가 글로 쓰고 외워서 큰 소리로. 이쯤 되면 노트가 대단한 놈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노트 유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있고 머리도 이제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머리를 많이 쓴 사람 같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공부를 잘하던 애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한 전교 100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제가 총기가 왔어요. 총기가 와가지고 고3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그때는 이제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이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로 제가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영이가 저희 강남에서 똑 닦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짜리를 한 거야?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총기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총기가 꽤 오래 머물렀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한번 낙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때 갑자기 석 달 만에 내가 이렇게 확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었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증정본 이런 것들을 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제 참고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이 문제 좋다 그럼 그 문제 뽑아가지고 문제 쓰고 답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책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노트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 좋은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또 과외를 한 친구들보다는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아지고 앞서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자기가 왜 공부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축적이 되고 나면 확 올라가거든요. 자, 노트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노트를 쓰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차분해져요. 정말 내가 안 쓰고 남의 쓴 문장을 그냥 뺏겨 쓰더라도 필사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한참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막 그 연필이 뭐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거 내가 쓴 건 맞아?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오래전에 그 몰입이라는 게 꽤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는데 그 몰입의 현상의 결과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괴테예요, 괴테. 제가 이제 과학자인데 괴테까지 이제 파고들었어요. 진짜 제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괴테를 보니까 괴테는 원래 그 아버지가 이제 법률가를 만들려고 법과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법과대학에 가서 법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게 리젝트를 먹어요. 거절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괴테는 소송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자기 생각은 철학과 예술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제 죽었다는 그 뉴스를 갖다 자기가 이제 읽고 그 뉴스를 보면서 나한테도 있었던 비슷한 스토리인데 난 죽지만 않았을 뿐이야.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변화들을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한 거예요. 찬찬히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죠. 그러고 나서 펜을 딱 들어가지고 쓰기 시작은 4주 만에 쓴 거예요. 4주 만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걸 구상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는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몰입이죠. 몰입이 됐는데 괴테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알죠? 베르테르 효과라고. 막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죽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이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을 때 또 뉴스에 나잖아요.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따라 죽었다. 막 이렇게 되니까 뭐야 그런 나쁜 책이 있어? 그러면서 또 막 사람들이 사서 막 또 읽고 따라 죽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괴테는 이것 때문에 독일 문학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괴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썼지만 10,000통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10,000통이나 썼어요. 그다음에 3,000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일기를 매일매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에요? 노트의 사람이죠. 괴테의 결과만을 가지고 뭐 파우스트가 어떻다, 뭐 빌헬름 마이스터의 세계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괴테의 노트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괴테는 노트가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 노트는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글이 언제 잘 써지나요? 글이 잘 써질 때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화가 났을 때 글을 잘 써요. 두 번째는 사랑에 빠졌을 때. 그죠? 네. 사랑에 빠졌을 때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카프카예요.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격정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격정적으로 썼냐면은 석 달 동안에 100통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8개월 동안 200통을 써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자기가 이제 그 여인과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머지 몇 년 동안 또 200통을 써서 총 500통을 써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지를 막 썼잖아요. 한 줄도 못 쓰던 사람이. 그때 소설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소설이 그 유명한 변신. 갑자기 어떤 그죠? 셀러리맨이 저희 갑충류로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맞아 죽는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때 막 쏟아져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랑에 빠져서 막 글이 퍼져나오면서 이제 편지에서 소설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 문호로 성장할 수 있었다. 노트는 또 하나 어떤 특징이냐면요. 사람 안에 있는 창조성을 꺼내줘요. 이 창조성의 아주 대표적인 노트광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 랭킹을 쫙 매기면 랭킹 1위, 부동의 1위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네. 다빈치는 그 평생 동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다빈치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그 독학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다빈치를 학교를 안 보내요. 서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공방에 보내죠. 그래서 다빈치는 평생 동안 이제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자연에서 경험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것의 이치를 갖다 파악하는 그런 노트를 썼어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어요. 그림은 감성적인 거니까 운해. 그 다음에 글은 사변적인 거니까 좌뇌.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썼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뇌 전체를 써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빈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빈치의 그 연구 노트는 이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쓰고 나서 여백에다가 또 무슨 생각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대부분 뉴턴이 했던 것 같이 질문들이에요.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그래서 이 다빈치는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거를 갖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자기를 키운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 그 지금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된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요. 노트는 영감님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또 어떤 사람이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는 이제 그 근대 과학을 열어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데카르트는요. 그런데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영재학교를 보냈어요. 프랑스는 영재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후 수업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데카르트는 기숙사에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책을 보고 일어나서 한 줄 쓰고 책 보고 이렇게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더 빨랐어요. 근데 자는 게 아니죠. 비몽사몽.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글을 갖다 쓰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데카르트가 나중에 정말 자기가 되는 그 위대한 세계의 꿈을 꾸는데 군대에 갔을 때 그 난로가에서 꾼 세계의 꿈이에요. 근데 그 세계의 꿈을 데카르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다 씁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는 그 심볼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신의 소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든 학문을 통합하라. 그리고 데카르트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방법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진리가 아닌 거는 다 버리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진리의 토막들만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법 4개를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방법이 옳다는 거를 뭘로 보였냐면은 그 기하학 있죠.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그 다음에 대수학을 딱 합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사실은 뉴턴이 데카르트가 없었으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